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MLCC 관련주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지선을 이탈했는데, 제가 지지선 그어드린 것들이 있었죠. 그 부분을 가격권으로 이탈을 했는데, 지금이 그럼 매도해야 되나, 팔아야 됩니까?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대로 주말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히 현재 상황을 보면 삼성전기 13만 5천 원 요 구간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탈하면 이중바닥성이 뭐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중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저항을 돌파했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만 5천 원 이탈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61선까지 이탈하면서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버텼는데 금요일날 62,000원 이탈하면서 21선 이탈하고 62,000원 지지받는 조정 정도야 언제든지 가능한 거고 여기 이탈하면서 61선 부분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모텍 같은 경우도 이제 28,000원을 이탈하면서 전저점 부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바로 전에 조정받았던 구간까지. 그리고 바로 아래 121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 만원 구간, 요거는 이제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죠. 중요한 건 9,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000원을 위협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도 2만원 구간 지켜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18,000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이탈하면서 좀 위협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MLC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1월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일 먼저 2019년에는 업황 회복, 글로벌 경기를 보던지 업황을 보던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회복이 되면은 앞으로 주독 섹터로 IT 쪽이 제일 먼저 가는데 그중에 반도체가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이건 업황 회복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텔에서 CPU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에는 그때까지는 하락을 보이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 턴하려는 이제 하락하는 요 하락률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4분기 끝자락에 턴하려는 모습만 보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사이에는 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뭐 감산이라던가 AMD의 약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MLCC 쪽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 뒤따라서 움직이는데 반도체가 먼저 충분히 상승하고 조금 올라왔던 MLCC가 따라서 바통을 이어받을지 반도체가 올라갈 때 꾸준히 이렇게 지금처럼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각도는 좀 못 따라가지고 이렇게 따라 올라올지 요 상황에 따라서 밑에서 이렇게 기어오르다가 뒤에 따라온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매도하고 MLCC로 교체하는 전략 그게 아니라면은 MLCC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1년 전에 알려드렸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8월부터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로 등장하고 그때 1900 이탈했다 회복되는 포인트였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1500 가는 거 아닙니까? 1300 가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업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MLCC 쪽도 올해는 긍정적이 된다. 특히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오게 되면은 1단계라도 나오게 되면 기대감을 모으면서 뭐 반등이 나오게 된다. 반도체만큼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는 것은 반도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주를 늦게 받거나 못 잡았을 경우에 대체 섹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1단계 합의 나오고 이번에 질병 관련 이슈 나오면서 2단계 쪽으로도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이 부분도 빠르게 달려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중국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쭉 무너지는 거 보셨죠? 예상치.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은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MSCG 같은 경우는 IT 쪽으로 기존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여기서 조금 줄었지만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5G 시대가 되면서 IT 기기들이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을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의 MLCC가 기존에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들어갔다. 사용되는. 그런데 5G 시대가 되면서 20-30% 확대가 되면은 최소 이 상태로 봐도 최소 950개 이상, 약 10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1000개에서 1300개 이상도 가능한, 거기다 폴더블까지 열리면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폴더블 시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러면은 1500개, 뭐 좀 더 발전이 2000개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겁니다. MLCC 쪽은 IT 쪽으로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고, 글로벌 경기도 잠깐 이번에 상반기에 타격을 좀 입지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로 고부가 가치 산업은 자동차 전장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장용에 기존에 한 13,000개 이상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계속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여기에 5G 시대가 되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MLCC는 더더욱 많이 필요하다. MLCC가 뭐 하는 겁니까?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뭐 전력댐의 역할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력 소모가 클수록, 소모량이 클수록 많이 필요하다. MLCC 탑재가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자동차가 더 큰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환경 때문에라도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MLCC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기온, 뭐 고온에도 버텨야 될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온에도 버텨야 되고, 고온 같은 경우는 한 150도 이상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저온은 영하 55도 이하 정도까지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니까 도로를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진동이 계속 오겠죠. 진동이 계속 오고 충격도 나올 수 있고, 습도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격 자체도 최소 3배에서 한 10배까지도 비쌉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많이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시대가 오는 거고, 지금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지금 저탄소 얘기하면서 난리죠. 전기차 판매량 계속 올해부터 뭐 본격화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MLCC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라타 제약소가 뭐 워낙 압도적으로 기존에 34% 정도의 점유율, 삼성전기가 이제 3위 정도 달리고 있고, 이제 2022년에 2위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죠. 그리고 TDK가 2위, 교세라가 3위 정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4위입니다. 4위. 그리고 전체 IT까지 하면 2위예요. 삼성전기가 무라타 34%, 삼성전기 24% 2위까지 돼 있는데, 고부가가치 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텐진, 이쪽이 지금 조금 위협적이긴 한데, 텐진에 이제 5,733억 투자해가지고 이쪽을 전장용 MLCC 쪽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그리고 부산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인이 가동되면서 올해 20% 이상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쪽 업황 자체는 잠깐 이번에 질병 관련 이슈로 살짝 위협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 단기적인 이슈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요 이 산업의 업황, 산업의 이 업황을 아예 꺾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이슈가 아니라, 자체적인 엄청난 이슈가 아니라 대외 변수, 예를 들면 이번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일시적인 변수죠. 이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이탈은 하지만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존에 지켜줘야 되는 이런 움직임들 적어도 13만 5천 이탈을 61선 정도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비이성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투매도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구간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는 투매에 동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럼 저는 답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교육 영상에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공포 구간에서 투매에 어떻게 해라? 참여해라? 참여해라? 아니죠. 공포 구간에서는 투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투매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한 다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죠. 1월 하순에 완패를 이슈 나오면서 첫 번째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 이번에 한번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얼만큼 반등이 세게 나오냐 차이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13만 5천 원 요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추가로 나오는 건 뭐 감사한 거고 두 번째 바닥을 찍는다. 그래서 만약 13만 5천 원을 지지하는 이 바닥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예 그냥 상승 추세에 저항 돌파하고 지지력 테스트 하는 거고 여기 이탈에서 한 61선 정도까지 나오면은 요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렇게 가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에 조정받았던 첫 번째 1월에 조정받았던 구간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하락 N자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다 회복되는 구간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기 지금 수급이 좋아서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이야 뭐 당연히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온 건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하지만 전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구간은 정말로 나는 MLC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의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어디서 매매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그냥 분할로 매매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투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뭐 한 번에 매수하기 어렵다. 난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최저점은 못 찾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투자 전략을 분석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투자 전략까지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언자를 원하시면은 어디 점집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당일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미리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대신 이 구간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냐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냐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수를 할 때 내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바로 위에 저항까지 있는 요 구간, 이 기대 수익률 구간, 그리고 바로 아래 손절 라인까지 있는 이 손절 구간에서 손절이 1이면 기대 수익이 최소 2.5에서 3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소 2.5 이상. 그러면은 손절을 1,000원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2,500원에서 3,000원 이상의 이런 수익 정도는 나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에서 고점 매수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저항 구간 13만 원 위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저항 바로 앞에서 남들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인데 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면은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잘 매수했다. 나는 제가 기존부터 11만 5천 원 강조 많이 드렸죠. 여기 한 번에 돌파 못한다. 목표치 11만 5천 원이라고. 저항받고 추후에 돌파하면 재매수하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밑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8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다? 그러면 아직까지 걱정 없잖아요. 8만 원대에서 매수했으면 거의 50% 수익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좀 뒤에 매수해서 11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매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11만 5천에서 12만 원 사이에 요 구간에서 그래요. 매수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수익 구간이 좀 밀려도 제가 잠깐 손실 구간 가더라도 회복되는 구간이다. 정불안은 13만 5천 원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재매수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밀릴 때마다 천천히 좀 모아갈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뭐 강력하게 뭐 하락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지지선을 이렇게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저점에서 분할로 이렇게 모아갈 만한 구간이다. 뭐 예를 들면 관심을 갖고 있다. 월요일부터 분할 매수 그리고 11만 5천 원까지 밀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죠. 12만 원 이하에서부터 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 2차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삼성전기를 매매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볼 때는 저희는 뭐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1등주를 놔두고 2등주, 3등주, 5등주 정도 되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62,000 정말 잘 지지를 해줬는데 이 구간에서 금요일에 뭐 투매성 움직임이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61선 뭐 지지력 테스트 받고 여기서 뭐 반발 매수가 나온다, 오케이 매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월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6만 원대에서 뭐 매수한다고 이거 기다리셔야 돼요. 62,000을 회복해서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때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아니면은 좀 더 내려올 때까지 지금 61선이 65,000 뭐 600원이니까 65,000 한 700원 정도 된다고 치면은 66,700원 정도 된다고 치면 6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67,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5만입니다. 죄송합니다. 5만 적어드릴게요. 7,000원 이하에서 뭐 1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매수는 5만 2,000원 전후 5만원 초반권, 초반에 초중반권 이런 구간부터 해서 49,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분할로 2차 매수를 하면 되겠죠. 1차, 2차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을 뭐 공략하는 지금은 그럴 구간이지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위쪽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있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저점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올 텐데 저항 구간 가거나 돌파한 다음에 상승이 정체되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저점에서 ICD 저점 공략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진 대로만 대응하시면은 괜찮아요.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면 절반은 좀 밀려도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아모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28,000원 여기 이탈해 있는데 얘는 삼성전기나 이 사마콘덴서처럼 기존의 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죠.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1,000원에 그냥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부터 저항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항 돌파에 실패한 다음에 짧은 박스권이면 요 28,000원부터 해서 31,500원 구간이고 그리고 바로 아래까지 뭐 24,000원까지 뭐 열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요 121선 부근 25,500원 구간인데 만약에 아모텍 같은 26,00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슬슬 담아볼 수 있겠죠. 24,500원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비중은 앞에 두 종목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야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모 신소재랑 대주전자재료는 순수 MLCC라기보다는 그 전기차 쪽이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도 통신 쪽이 연관이 돼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MLCC가 주력으로 돼 있는 뭐 삼성전기나 사마콘덴서랑 조금은 다르다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뭐 전기차 쪽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MLCC랑 같이 뭐 이제는 이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000원 전후 구간 이 구간이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는 18,000원 이탈한 거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존에도 18,000원 아래 있으면 언제 추가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이번에도 이 구간을 이탈한 건 기분이 나쁜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16,000원대 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18,000원 회복할 때 여기를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타이밍이에요. 회복할 때 2차 매수를 한다는 거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MLCC 같은 경우는 소외 섹터가 아니죠. 제가 소외주는 잘 말씀 안 드리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거 제가 이런 거 안 건드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더 밀렸네요. 최근에 말씀드리고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밀릴 때 이런 종목들은 약할 때 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외주.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이때 경기 방어성 종목들 있죠.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장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상승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되느냐를 잘 보고 그 주도주를 매매해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다 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금 당장 뭐 철강, 화학, 뭐 건설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갈 수 있는 쪽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IT 쪽, 전기차 쪽, 이런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 IT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5G 이런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 계열을 매매해야지 소외 섹터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 이쪽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을 잘 볼 줄만 알면은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최저점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까도 저는 투자 전략까지 이거는 이성적인 구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구간. 이성적인 구간까지 하락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구간을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공포에 대한 이것은 심리적인 거죠.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예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을 해가지고 상식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이성적인 구간이다? 그럼 분할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툭 매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을 정확하게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종목당 여러분들이 너무 뭐 과도한 비중을 담으시면은 그 종목 하나 내려가면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단기적으로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수익률을 좀 내줘도 회복되는 구간이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고 돌파는 어렵다. 짧은 조정이 나오냐 아니면은 비슷한 두 번째 바닥과 비슷한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걸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냐 해서 하락 N자형 모양을 만드느냐 이 차이인데 어떻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시장은 계속 강하게 보였었는데 이번에 거의 뭐 돌발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떤 이슈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대구에서 시작된 그 돌발적인 상황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 지난달 한 달 넘게 1월 달부터 말씀드렸죠. 1월부터. 이거는 예정된 거였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조정받느냐 차이인 거지 예정된 거였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돌발 상황까지 예상하려고 하지는 말고 그 부분은 대응의 방법이고 그리고 내가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소외주도 하락해 있고 아까 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국전력 자주 말씀드리는데 한국전력 이렇게 급락해서 밀려있죠. 위에서부터 뭐 밀림폭 하락폭 보면은 웬만한 종목보다 더 많이 밀렸죠. 거의 뭐 29,500원 3만원 부근에서 2만원 초반까지 밀렸으면은 40% 이상 밀린 거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40% 이상이 밀린 거잖아요. 소외주는 밀릴 때 이렇게 더 밀려요. 잠깐 반등 조금 나왔다가 하락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주도주들은 아까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다가 상승분을 일부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반등이 나와도 한국전력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서 뭐 29,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럴 확률보다는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소외주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갑자기 치고 올라오기보다는 보통은 가던 종목들이 조정받았을 때 이 종목들이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이런 종목들 정리해서 주도주 쪽으로 옮겨 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섹터에 대해서 MLC 섹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소외주 매도해야 된다. 요거 매도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주도주 계열을 사야 된다. 이거를 못 찾겠다. 나는 이게 손이 잘 안 나간다. 손자는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교체하시면 돼요, 지금. 한국전력이 아니더라도 지금 못 올라오는 섹터들 엄청 많잖아요.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 다 꺾이잖아요, 지금. 이런 섹터들은 다 정리해야 되는 섹터들이에요. 제가 힌트도 많이 드렸어요, 이 섹터들. 매수하면 안 되는. 그리고 제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섹터들도 많죠. 그런 섹터들 대부분이고, 반등 나올 때 저는 저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저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시황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린 섹터들 있죠. 이런 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팁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뭐 나는 혼자서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내일 뭐 3월 같은 경우에는 6월 마지막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반등의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번 조정이 시장의 이 상승 기조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1월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사람이고, 이 기회 잘 잡으시면은 올해 여러분들 굉장히 계좌를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소외주 정리하시고 주도주 쪽으로 제발 좀 옮겨가세요.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실천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실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실천해서 이번에 꼭 성공 투자하고 계좌에 이제 수익률을 좀 불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숫자 3 하나씩만 남겨주셔도 돼요. 타이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